뉴스를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작하면서 오늘 농업인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농민의 수고를 격려하고 일손 지원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농업인의 날입니다. 해방 후에 권농일로 시작을 해서 1973년 어민의 날, 목초의 날 등과 합쳐져서 권농의 날로, 그리고 1996년 다시 농업인의 날로 변경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농촌에 산다고 농업을 한다고 농민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기준이 있는데요. 이게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을 하고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그리고 1년 중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농업경영체라고 하는데 이분들에게 세금과 또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9월 29일에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충북도 의회를 통과했는데요. 2022년부터는 농가당 연 50만 원의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원하게 되는데 농업인의 날을 맞이해서 농업인 공익수당에 대해서 취재했습니다. 작년 7월 30일 전국 농민의 총연맹, 충북도연맹 등 15개 단체는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농업 농촌을 지속시키는 정책으로 농민 수당을 요구하였습니다. 저소득 농가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체제를 마련해서 농업인들이 삶의 질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우려한 충청북도는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를 들고 나왔는데요. 무슨 뭐 떡국을 주듯 불쌍하니까 뭐 돈 좀 주려고 그러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거. 하지만 농민들은 충청북도가 갑자기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를 들고 나온 것은 농민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라며 비난했습니다. 도지사 내지는 도의 의지가 조금만 있다고 하면 이 예산은 충분히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소득 농가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를 주장하는 충청북도와 충북 최초 주민발의 농민수당을 주장하는 농민단체와의 1년여간의 갈등과 협의를 통해 마침내 지난 9월 말 충청북도 의회는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조례 제정에 힘쓰느라 바빠서 올해는 수확이 늦었다고 하는 김도경 씨. 올해 농사는 잘 되었는가요? 올 같은 해에 그 농민들이 가을에 거둘 게 없어요. 다 흉년이에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9월 달 그때쯤만 해도 이 코로나 사태 또 비가 한 50일 이상 와갖고 제대로 된 농작물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제 쌀 농사를 짓는데 작년 대비 거의 뭐 한 30% 정도는 수확량이 줄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이제 농촌이 좀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지 사실은. 돈 낼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농산물 수익 개방, 가격 폭락, 인력 부족 등 우리 농촌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위치인데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래서 좀 뭔가 획기적인 대책들이나 대안들이 나오기를 농민들은 희망을 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새롭게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농업인 공익수당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됐고요. 농업이 중요한 이유는 먹거리 생산이라는 본원적 기능 외에도 식량 안보, 환경 보전, 수자원 확보 및 홍수 방지,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농촌과 농업이 사라질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5개 군이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고 특히 괴산군은 고위험 직전 단계입니다. 괴산군이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겨 20개 마을을 진단한 건 생존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상황은 조금 더 심각했습니다. 주민등록은 여기다가 해놓고 사실 사는 거는 이 지역에서 안 사는 경우도 좀 있었거든요.
우리 농촌에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지 면적도 급속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 인구와 농지 면적 감소를 막을 특단의 대책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걸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농업의 붕괴예요. 농촌 인구 사람이 저희 동네가 지금 한 68호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희 동네 우리 아들이 이제 나랑 같이 농사가 제일 어려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 농촌에 사람이 없는데 그 농업의 붕괴 뭐 이런 차원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의 한 방법으로 농민들은 우리 경제의 빠른 성장에는 농업과 농민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농업과 농민이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요구에 충청북도는 처음에는 예산 부족을 들어 난색을 표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보편적 복지는 안 되고 저희들은 뭐냐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그게 지금 농민단체가 주장했던 거하고 저기 지사님께서 공약사항 추진했던 차이점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농민들은 농업이 여전히 중요한 기간 산업이고 농업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 기반도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농민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농민수당은 소득이나 재산 구분 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회적 합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통과가 된다면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 그러나 올해 1월 2만 4천여 명이 주민 발의한 농민수당 조례안이 조례규칙 심의를 통과하면서 농정위원회가 꾸려지고 농민수당 등을 논의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9일 농업인 공익수당 조례가 제정되어 2022년 1월부터 농가당 연간 50만 원의 수당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연 120만 원 할 경우는 저희 도 재정이 약 한 1,300억 정도 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도 재정이 감당을 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농민 단체에서도 저희 도 재정 사항을 이제 어느 정도 감안하셔가지고서 지금 현재 그 대표가 한 5만 원 선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민 단체 그리고 또 뭐냐면 도의회 그리고 저희 도와 해서 합의를 거쳐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5만 원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농업인 공익수당이라는 명칭으로 2022년부터 연 50만 원을 받게 되는 농민들은 타 광역자치단체보다는 적은 액수이지만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그 타결된 액수가 연간 이제 22년부터 50만 원으로 다 책정이 됐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만족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제 향후 조정해 나가면서 이제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 타결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농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별도의 현금성 복지수당을 주는 것에 대해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제일 걱정스러운 게 사실은 그거예요. 네. 그게 예산의 뭐 형평성,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바라보는 시각이 왜 농촌에만 그렇게 지원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도시의 예산이 더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도 사실은 보면 농촌이 굉장히 많이 소외됐어요. 농민 수당에서 오는 그런 어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약간 뭐냐면 그런 것 때문에 좀 약간 뭐냐면 저희들이 뭐냐면 법에서 주어진 테두리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조건을 내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냐면 농민 수당보다 농업인 수당하는 것이 좀 뭐냐면 인식 자체가 좀 약간 뭐냐면 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기 때문에 농업인 수당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의 소득이 2,900만 원 이상 농가나 5년 내 부정수급 등 위반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5년 미만 기농인 등은 제외됩니다. 아울러 해당 시군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 화폐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아시다시피 이제 지역 화폐로 그 충전이 되는 방식으로 돼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해서 전체적으로 농업인들에게는 실익이 되고
그리고 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는 2차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 일거양득일 수 있지 않겠느냐. 지역 화폐로다가 지역 주민들한테 직접 그 지급을 한다는 거는 그 농민들 가게에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이 화폐가 다른 지역에서는 쓸 수가 없고 지역에서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소상공인들한테도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자 천하지 대벌이란 말이 아니더라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농업의 본원적 가치와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는 등 농업의 길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수당이 그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쌀 수확하는데 쌀도 이렇게 이제 수확량이 줄고 그래서 쌀 가격이라도 좀 제대로 좀 보장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좀 있는데 하여튼 농촌이 자꾸 어렵다니까 불쌍하게만 보는 것 같아서 절대로 그렇지는 않고 우리는 농업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농촌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커요. 불쌍하지는 않아요. 하여튼. 네, 2019년 기준 이 충청북도의 농업 경영체 등록 농가는 10만 8천 호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연간 544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데요. 이걸 도시군비로 지원을 하는데 도 40, 시군 60의 비율로 분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재정 목적을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제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 농업인 공익수당을 통해서 좀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의 주체로 잘 사는 그리고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